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온꿈사 네이버 카페에다가 최근에 많은 폐업률이라든가 시작을 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뉴스 기사로 나온 걸 본 적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글을 한번 써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보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저로 인해서 시작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일을 계기로 제가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온라인 판매 이것 하나만 기억하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제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소싱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에 이벤트도 준비한 게 있어요. 영상 말미에 나오니까 이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벤트 내용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화면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사업 왜 이렇게 많이 망할까? 온라인 사업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말 알고 계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은 맞아요. 하지만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자그만치 100만 명이라는 사업자가 폐업을 했어요. 그것만 보면 무슨 뜻이냐? 시작은 쉬운데 유지하는 건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뉴스 기사도 나왔을 거예요. 2024년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업자 폐업률 1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왜 이렇게 망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결국에 문제의 핵심은요, 이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서 결국엔 모든 것이 갈린다. 특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는요. 자,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을 한번 면밀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성패는요, 결국에는 상품에서 갈리는데요, 좋은 소싱을 해야 살아남는다는 거죠. 좋은 소싱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냐면요, 첫 번째, 환율이 아무리 흔들려도, 경쟁자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플랫폼 정책이 바뀌어도 결국 살아남는 건 제가 지금까지 10여 년간 사업하면서 느낀 건데요, 좋은 상품 가지고 있는 애들은 무조건 살아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준 없이 소싱하면 100% 망하는데요, 좋은 제품을 소싱하는 저만의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런 비슷한 내용은 이야기는 했지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딱 몇 가지 요점만 딱 얘기하면서 종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화면 볼게요. 일단 4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수익률이 좋아야 한다. 내가 가져온 상품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에서 가격이 무너진 제품이면 쉽지 않다. 미니가스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시장에서 한 8,000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미니가스키가 배송비 포함해서 한 10,000원 내외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내가 소싱하려고 이걸 보니까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4,000원 정도면은 정말 최소로 소싱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4,000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수입 물가가 4,000원이라 하더라도 배송비 3,000원 붙고, 그럼 이제 3,000원 남죠. 마켓 수수료도 10여 프로 줄 거 아니에요. 이제 한 10% 내외가 남는단 말이에요. 그럼 광고는 안 할 거야? 광고 하잖아요. 그럼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격이 비슷한 상품, 비슷한 기능, 비슷한 디자인의 상품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고, 고객들도 그 정도 가격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 거란 뜻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4,000원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품은 넘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마케팅 기법이 있는 게 아닌 이상은, 브랜딩을 확실하게 한 게 아닌 이상은 이 상품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해당 상품을 소싱하기 전에 아무리 상품이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경쟁사들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보고, 원가를 따져보고, 내가 얼마를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따져보셔야지만 하는 거예요. 근데 무턱대고 초보자분들은 이거 수요가 많아, 이거 생각보다 디자인도 예쁘고 기능도 좋아 보여, 무턱대고 소싱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또 하나 예인데요, 제가 정말 친한 셀러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를 만나기 전에 예전에 캔톤 페어를 가셔서 너무 예뻐 보이는 상품을 더블컵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 결국에는 재고가 그대로 남아있어갖고 어떻게든 제가 판매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는 지금 타이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뻐 보이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덜컥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수익률 따져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차별화적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데요, 같은 제품을 내가 소싱을 한다고 쳐요. 근데 같은 제품 안 하면 되죠. 동일한 제품 안 하면 되죠. 저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하면 되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 제가 만약에 이 상품이 너무 신기해서 갖고 왔어요. 저만 소싱했어요. 그런데 잘 팔고 있어요. 이거 경쟁자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금방 들어요. 짧으면 2, 3개월 안에, 한 달 안에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같은 제품은 결국 그럼 가격 싸움인 거냐? 가격 싸움은
100% 망합니다. 차별화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상품 이 한 가지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진짜 이 디자인이 정말 잘 팔리는데 내가 또 동일한 공장에서 누군가 똑같이 소싱을 할 수 있는 병행 수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금형을 조금만 떠갖고 새롭게 모양을 좀 바꿔나 조금 틀을 좀 바꿔갖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초보자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초보자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통 차별화는 이제 디자인과 기능에서 시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디자인적인 측면은 금형특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패키지 전략을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스마트폰 케이스를 판다고 쳐요. 너무 특이하고 너무 이쁘고 디자인이 좋아. 근데 너도 나도 다 소싱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케이스만 파는 게 아니라 케이스와 보호필름, 클리너까지 만약에 세트를 판매하게 된다면 이거는 고객이 원치는 않았지만은 이왕이면 그렇게 가치 있는 상품을 가격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살 거란 말이에요. 왜냐? 필요한 거니까. 고객이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내가 대신 이렇게 해준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바로 큐레이션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객이 더 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챙겨주는 상품 구성 이걸 잘하는 사람이 오히려 차별화적인 요소를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요가 꾸준히 있어야 한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시즌성 제품은 뭐 사실 좋을 때는 잘 팔려요. 하지만 끝나면 안 팔려요. 선풍기 너무 잘 팔려요. 제습기 너무 잘 팔려요. 겨울 들어오면 안 팔려요. 하지만 연중 무휴로 잘 팔리는 상품이라고 한다면 한 번 광고만 돌려도 정말 계속 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대부분은 최소 3계절 정도는 커버하는 상품이에요. 한 개의 계절만 커버하는 상품은 절대 소싱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휴가용품은 7, 8월에만 팔리고 나머지 계절에는 잘 안 팔려요. 하지만 이런 핸드폰 거치대는요. 그리고 이런 태블릿 거치대는요 1년 내내 잘 팔리는 상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살아남으려면 어떤 걸 판매해야 될지 딱 생각해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 이런 상품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내년보다는 그 다음 해가 더 잘 팔릴 것 같은 우상향할 것 같은 수요를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건 몇 년 전에 예상한 건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식사를 할 때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도시락을 싸오게 됐었어요. 본의 아니게. 그런데 지금은 그런 도시락 싸오는 문화가 식비가 점점 비싸졌기 때문에 따로따로 도시락을 싸오기도 하잖아요. 다이어트나 집합금지 때문에 못했던 도시락통이 점점점 비싸지는 식비 때문에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도시락을 싸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개인주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일할 때는 그래도 일하지만은 쉴 때는 나 혼자만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문화도 팽배해질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를 계속 우상향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때요? 지금 완전 들어맞았죠. 그런 식으로 수요를 예측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초보자들은 시즌성 있는 상품만 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가능해야 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상품, 신기한 상품, 기능적, 디자인적으로 괜찮은 상품, 세상에 없는 상품을 소싱을 한다고 쳤어요. 그러면 이 상품은요, 사람들이 몰라요. 고객들은 몰라요. CPC를 돌리고 싶어도 사람들이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상품은 오히려 SNS 광고가 더 적합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유튜브 쇼츠라든가 이런 상품이 이런 광고가 더 적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CPC를 돌려가면서 한다.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이 옷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상품에 맞는 광고도 유형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냥 어떤 상품을 소싱을 했는데 이런 광고를 진행하면 되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도 적당한 마케팅, 그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좋은 상품을 갖고 왔는데 그런 마케팅을 통해서 날개를 달아서 더 판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미 시장에서 검색이 활발한 상품은요, CPC 광고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상품, 그리고 신박한 제품, 아직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 같은 경우는 SNS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고가의 제품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필요한 상품 같은 경우는 유튜브나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수익률이 좋아야 되고, 차별화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 수요가 꾸준해야 되는데, 이 마케팅은 그냥 획일적인 마케팅이 아니라 그 상품에 맞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 CPC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에 특화되게 조금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마케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같은 제품을 팔더라도 누가 팔고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저는 잘
잘 파는 사람과 못 파는 사람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칫솔과 치약 세트를 판매를 하더라도 이거를 어떤 타겟팅을 노리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부한테 이걸 판다? 주부가 집에만 있는데 이게 살 일은 없잖아요. 근데 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이나 어쨌든 점심 저녁을 집에서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판다면 당연히 잘 팔리겠죠. 그 정도로 이건 되게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이것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판매 타겟을 제대로 설정했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뭐 20대 여성이면은 감성적인 마케팅을 중점을 해야 되고 40대 남성이면은 기능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LED 무드등을 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할 때는 감성적인 무드등으로 컨셉을 나가야 돼요. 40대 남성으로 할 경우에는요, 집중력을 높여주는 학습용 조명이라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50대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눈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강조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제품이라도 누구에게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알려드렸는데 그래도 뭐 솔직히 뭐 잠깐 이 이야기만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상품 소싱이나 이걸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타겟팅 하는 거라든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소싱 강의를 무료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요약을 하자면 이래요. 강의를 듣는다고 바로 성공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걸 듣는다고 해도요. 그런데 최소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12년이 넘게, 저도 솔직히 몇 년을 했는지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물건을 팔아왔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비즈니스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다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무료 강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어떤 상품을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 상품을 맞게 진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실제로 실패하지 않는 소싱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무작정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향 정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본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온라인 사업 절대 쉬운 게 아니고요.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시작한다면 반드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인사이트를 얻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댓글에 신청하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신청해서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듣고도 감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번 온라인 소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 그런 소싱 방법에 대해서는 최소한 숙지를 하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